네, 안녕하세요. 태탄 선생입니다. 자, 펩트론 오늘도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최대 주주 블락딜 관련된 이슈를 잠깐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방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진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더욱이 이 최호일 대표는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이후, 자, 권리락 이후 신주 인수 권 증서 상장 거래 전에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을 예고했다. 이러한 블록딜 계획은 시장에서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근데 지금 블락딜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그죠? 사진을 보면은 자, 우리가 신주 인수권 권리락 같은 경우는 지금 뜬 상태고, 신주 인수권 증서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언제요? 10월 29일 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날짜가 언제요? 10월 18일이요. 10월 18일. 자, 그러면은 앞으로 10월 29일까지 그죠? 이 사이에 최대주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블락딜 그죠? 물량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이미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블락딜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시에 대한 부분은요, 그죠? 거래일 기준으로 5거래일 안에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때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면 돼요. 블록딜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일단은 5일선 구간이 올라오면서 5일선 닿는 건 한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5일선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5일선이 올라오면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최대 주주 매도 공시가 언제든지 기업 공시에 뜰 수 있습니다. 자, 블락딜을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공시에 뜰 수밖에 없어요.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뜬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럼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뜬다라는 거야. 좀 있으면. 근데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최대 주주 매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타격으로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펩트론을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장중에 단타로만 접근하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5일선 잡아놓고 장중 단타로 접근하고, 지금 자리에서 스윙으로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서 사신 분들도 지금 자리에선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그쵸? 제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쯤에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내로 비중을 좀 다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 비중을 좀 다 줄여 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0만 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 1%, 1000만 원으로 1% 하락한 건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 주주의 매도 공시가 뜬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어떻게 시장에서 강력한 악재로 반영할 거다. 쎄 아니요. 이거 이미 한 달 전에 시장에서 얘기해 놓은 거잖아. 블락딜 하기로. 얘기해 놓은 건데 여기서 블락딜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지 않나요? 그쵸. 문제는 없죠. 왜?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이 가격대에 블락딜 했을 때랑 이 위에 구간에서 블락딜 했을 때랑 틀리다라는 거. 미리 공지를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위에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시장에서는 이미 수익 중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변동성 일으켜서 세력들의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점을 잡아 드렸기 때문이에요. 밑에 구간에서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최대주주 블락딜 관련된 공시가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이거 일단 밑에서 제가 올라간다고 했던 부분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인 설명 이어 드릴게요. 자, 여기 날짜 보면은 11월 1일입니다. 그죠? 펩트론 7만 원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렸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무조건 버티고 가라. 권리락 후 폭등한다. 이 내용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10월 1일이요. 근데 가격대 보면은 10월이 얼마죠? 자, 여기죠.
48,000원대, 5만원대, 그죠? 요때랑 이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상증자를 조달하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보면은 유상증자 1000억 조달하는 거 시가총액이 1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대주주 지분율도 없는 상태에서 최대주주 이제 블락들도 또 나올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이 주주들한테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쉽게 참여하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뭐가 된다? 주가가 급등을 해야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한다?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구간 펩트론 내려오는 흐름만 결과적으로 돌려낸다라고 했을 땐 언제든지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저항 구간 57,000원짜리 갭자리 이 갭을 메꿔주는 이 자리만 결과적으로 뚫어내 준다라고 했을 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일봉상 확인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인 구간 7만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4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제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펩트론 뭐해라? 관심 종목 추가해서 지켜보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분명 있을 텐데 탈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정고점은 돌파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자리에서 세력들이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충분히 신주 배정 기준일, 그죠? 그러니까 권리락이 뜬 이후에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 거다. 근데 정고점 뚫고 날아갈 거다가 아니라 지금 정고점 뚫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기 갈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뭐 할 거냐면 정직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최대주주 매도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렸죠. 그럼 얘네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고가에서 이 주가를 잡아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유상증자 결정을 보면은 우리가 유상증자 가액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1차 발행가액이 36,000원이고 그럼 우리가 유상증자 가액이 36,000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확정 발행가액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확정 발행가액 산정은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1차 발행가액이 36,000원이기 때문에 2차 발행가액이 36,000원만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낮은 가액이기 때문에 1차 발행가액으로 36,000원으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단 청약 일정 과거 제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준으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자, 청약일 전 3에서 5거래일까지가 언제죠? 청약일이 언제예요? 11월 13일이잖아요. 그죠? 11월 13일. 그러면은 여기서 청약일 봅시다. 11월 13일. 자, 여기죠. 11월 13일. 자, 3에서 5거래일. 1, 2, 3. 그 다음 4, 5 어디요? 6. 즉, 이 말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 3일 동안, 그죠? 이 3일 동안 평균적으로 3일 동안 평균적으로 평균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 40% 할인은 얼마예요? 40% 할인하면 6만 원이죠. 근데 1차 발행가액이 얼마였어? 36,000원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 평균적으로 10만 원일 때 40% 할인도 6만 원이기 때문에 36,000원이 아니라 얼마? 6만 원에 청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당. 그럼 회사는 원래 45,000원 청약하려 했는데 몇 배를 더 번 거예요? 35%를 더 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그거잖아요.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물량을 끌고 올라왔어.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엑시트를 해야 돼요. 엑시트. 물량을 던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일라일리 같은 큰 재료가 있는데 뭘 던지고 나가냐. 여러분, 그게 정말 주식 초보자 같은 생각이에요. 초보 같은 생각이다. 유상증자 하면은 신주 나올 때 무조건 거의 빠져요. 99% 빠진다.
근데 여기서 뭐 정리를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신주가 나오면 빠지는데 이걸 왜 지금 여기서 장투를 하려고 하냐 이거요. 우리 제가 밑에 건 잘 추천드렸고 잘 매도했잖아. 근데 지금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대주주 매도가 나왔을 경우 공시가 뜨면 변동성이 분명히 생겨요. 세력들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뺐다 올렸다 하면서 단타꾼들 붙여가지고 물량을 덜어낼 겁니다. 시간에도 뺐다가 시간에도 올렸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서 물량을 덜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에 구간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고 유상증자 가액을 올린 상태에서 뭐 한다? 상태에서 최대한 유지시켜주고 청약 끝나면 어떻게 돼? 청약 끝나면 손 놔버려요. 청약 끝나고 개인들 돈 다 입금되잖아. 그럼 뭐요? 손 놔버린다고.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 한번 볼까? 웹트론 다시 한번. 시간에 뭐 1% 정도 그냥 똑같은 하락인데 사실 뭐 시간의 거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만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 돈 벌어 가는 거고, 그죠? 여러분 손실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욕 먹으면서까지 찍어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팔라고 해서 뭐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수익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들고 와서 수익 보면은 좋은 거고, 수익 못 보면 영상 안 찍으면 그만이잖아. 다 그렇게 하잖아, 사람들, 인간들이.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사야 될 자리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 팔아야 된다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뭐요? 팔아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변동성 생기면서 세력들 물량 덜어내려고 할 겁니다. 결과 일단은 5일선 구간까지는 열어두시고요.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날 이렇게 튈 수가 있어요. 이때 분명하게 비중 축소를 완벽하게 좀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저는 제 경험상 저는 여태까지 유상증자 패턴에 대해서 크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내려오는 추세까지 만들어 드렸고 내려오는 추세 돌파하면 급등 나올 거다. 추세 돌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추세를 돌리자마자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꼭 체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지금 구간에서 내가 펩트론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게요.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자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펩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펩트론 관련돼서 메타점 잡아 드릴 거고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펩트론 여러분 유상증자 4만원 5만원 했을 때 사람들이 펩트론 쓰레기 새끼들 완전 양아치를 했을 때 이거 주가 올라갈 거다. 이거 이 릴리 관련된 호재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영상에서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어제 영상 봐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펩트론 침이 있을 거예요. 제가 릴리 관련돼서도 분명히 계약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써놓은 적이 있을 텐데 릴리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자 큰 거 터지겠다. 자 8월 20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라일리 다음 투자 준비하고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일라일리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다음 후보 물질 관련돼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리가 누가 한다? 펩트론 쪽에 계약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8월 20일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큰 거 터지나 텀쉿 이후 조건 맞추고 있나? 그죠? 올라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자리 올라간다. 빠질 자리 빠진다. 지금 구간 제가 빠진다는 이유는 간단해요. 최대 주주 블락딜 물량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 조절. 다 팔라고 안 해요. 2분의 1 정도 정리해라. 적어도. 나중에 2분의 1 정리하면 이 돈으로 빠지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로 다 팔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대응에 대한 전략 정확하게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010-9201 자 6329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펩 입장 펩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최대 주주 매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밑으로 변동성 생기면서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강한 변동성으로 개인들을 태울 겁니다. 개인들을 태우고 세력들은 물량을 드러낼 거예요. 이거 오기 전에 꼭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더 이상 얘기해도 필요하신 분들은 뭐 들을 거고 필요 없는 분은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 6329 펩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펩트론 혹시나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했을 때 아마 걱정되시는 거 그걸 거예요. 아, 이거 더 가면 어떡하지? 더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텐데 밑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바닥에 있는 거 미국 생물보험법 하나 있거든요. 관련주. 생물보험법 관련주 하나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이거 대통령 서명하는 순간 2차 전지 때 IRA 법안 대통령 서명하고 날아간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부 다 수혜를 받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 놓을 테니까 이런 히든 받아가시고 이 유상증자 매매 기법까지 어떻게 바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출할 수 있었는지 이 기법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든 기법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